경찰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동. 한쪽 의자에 앉아 뽀빠이를 천연스럽게 먹고 있다. 썰렁한 실내 분위기, 뭔데 불만스럽다. 영화 감독 박기복의 20년 묵은 시나리오 한 편. 이름 있어? 없어요. 몸 잘 놀려야 쓴다. 다방 문 닫기 전에. 광부 일이 김순경의 눈을 흘긴다. 어이,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 알지? 가슴에 품고 있던 이 이야기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되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습니다. 두 이야기는 쌍둥이죠. 두 여자가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장애가 결국은 그 80년 5월은 국가폭력에 의한 어떤 그 피해, 희생자로서의 그 정신장애와 79년은 박정희 유신 독재체제의 그 피해, 이제 두 가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각색과 윤색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이물련의 행진곡으로 이제 탄생하게 된 거라 어떻게 보면 모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5.18은 늘 되돌이표처럼 박기복 감독을 몇 번이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광주로, 역사의 현장으로. 그곳에는 내내 답하지 못했던 인간과 공동체에 대한 물음이 있었던 거죠. 가장 크게는 이 국가라는 것은, 군대라는 것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가장 커다란 울타리고 존재의 이유인데, 결국은 그 보호받아야 될 권력으로부터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어떤 그 배신감, 국가에 대한 배신감, 그 인권에 대한 자존심,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물음을 영화로 답하겠다는 남자. 5.18이 어제 고통만이 아닌 내일의 역사로 태어날 수 있기를. 그 길에 자신의 영화가 작은 징검다리로 쓰이길 바라는 남자. 영화 감독 박기복입니다. 박기복 감독 영화의 베이스 캠프는 광주와 전남. 특히 화순은 각별한 곳입니다. 서울에서 후반 작업이 시작되면서 광주 사무실은 적고 화순의 사무실이 영화사의 얼굴이 됐죠. 지난 6월 촬영을 끝냈고 지금은 편집 중입니다. 마지막 장면 퍼즐을 맞추듯 촬영 영상을 직조하는 작업. 그 속에서 의미를 잃지 않게 하는 건 박 감독의 몫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거는 80년 5월에 그 5월 영령들하고 또 지금까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민주화 위에 희생했던 열사들의 그 상징이거든, 전체적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꼭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6년을 시나리오를 썼지만 결국 영화판을 등지고 낙향한 박 감독. 그를 다시 영화판으로 끌어들인 건 5.18을 여전히 오늘의 역사로 품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5.18은 이미 흘러갔다, 잊혀졌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현재 진행형. 그 이야기에 공감해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배우들과 3,000명이 넘는 후원자들이 모였죠. 영화는 그렇게 마치 기적처럼 변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왔습니다. 변방이라는 부분 속에서 뭔가 기적을 일으켜보자. 이 영화가 갖는 성격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이라든가 그 영화 투자 전문 회사, 기관 투자, 이런 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출발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작은 영화지만 도전적이고 실험적이고 이런 부분이 강했던 거죠.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 또 이 시나리오상으로 이 버젯을 이렇게 예산을 짜보면 거의 뭐 5, 60억짜리로 지금 나옵니다. 예산 버젯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의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그 재능 기부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저예산이다, 뭐 독립영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은 분명히 상업영화고 분명히 관객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택시 운전사의 흥행에 주변에서는 선점을 못했다며 좀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박 감독은 다른 영화라고 확신합니다. 택시 운전사라고 했을 때는 80년 5월의 시간과 공간에 그 안에서 시작해서 끝나는 건데 영화 이물리안의 행진곡은 80년을 분명히 소재로 하고 있지만 그 현재까지 진행형의 역사로 가고 있거든요. 변방에서 만든 5.18 영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반갑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던 화순 어르신들이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예. 그 떼역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시 고마워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1000명이 넘는 금남로 군중씨는 빠듯한 제작비에 감당이 안 됐던 벽. 그렇게 막막했을 때 직접 와주셨던 고마운 분들입니다. 80년 5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떼역볕에 참 그 영화의 그 그림이 잘 나오는 그 공이 아주 크죠. 그 다른 젊은 친구들도 그 여름에 도와서 못 견디고 다 자리를 뜨고 그랬는데 당시 그 고마움을 갖고 있었죠. 뭐 촬영을 다 그래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80년 5.18 거리에 주먹밥이 있었다면 박 감독의 영화에는 천금 같은 엑스트라들이 계셨던 거죠. 정확하게 지금 정해지는 않아서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제 11월, 빠르면 11월, 아니면 내년 5.18 38주년 전에 해가지고 5.18까지 같이 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서울에서 조율하고 있어요. 감회가 깊으지. 우리 적극이나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은 전라남도보다 우리 호남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그런데 중간에 도중 딱 끊은 게 좀 아쉬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마무리 지었다는 걸 그거 참 우리가 희망사항이고 그거 제일 행복으로 생각해요. 그때 내가 한 33세였는데 그 당시에 뭐 정말 참혹했다, 정말 비참했다 우리 그 광주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선뜻 나서서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 5.18에 가면 우리 전라남도나 광주 시민들은 정말 잊지 못할 그 항쟁이었죠. 올 초 크라우드 펀딩으로 1,800명의 후원자가 후원했을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박 감독 동문들의 힘도 컸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주고 촬영을 6월 4일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서울에서 후반 작업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리빌딩 헬기 귀청소사 장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핵심 이제 포인트인데 이제 열심히 지금 그 전문가들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틈바구니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5.18이라는 커다란 그늘 속에서 살았던 푸른 청년들. 박 감독의 영화가 그 마음을 환기시켰죠. 광주 진흥고등학교는 이한열 열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이물리안 행진곡은 특히 광주 정신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국민적인 관심이 크리라 이렇게 봅니다. 우리 박기복 감독 자랑스럽습니다. 다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동문들이 이 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돕기로 했지요.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도와줬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남로 80년 5월에도 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백편의 시를 외우며 가슴이 부풀었던 문학 청년의 모습으로 말이죠. 금남로 같은 경우에는 청춘들 어떤 놀이, 집회, 어떻게 보면 뭐 사랑, 모든 열망들이 집약된 하나 어떤 놀이터라고 이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년 5월에 항쟁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해동하고 여기서 또 움직임이 또 가열차게 진행됐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철한 감독의 눈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5.18의 진실이 묻힌 곳이죠. 여기가 바로 전일빌딩 10층인데요. 바로 여기서 1980년 5.18 당시에 쏜 곳으로 보이는 헬기 사격 총탄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8월 5.18 사적지로 지정될 만큼 전일빌딩은 5.18의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80년 5월,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발견된 총탄 자국만 무려 193개. 바닥까지 깊은 자국을 남긴 총탄들. 이 침묵의 흔적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식을 했던 국과수의 결론은 사격이 공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박기복 감독의 체험과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적에 UH-1H 수송용 헬기에서 M60 기관총을 갖다 장착해가지고 쏘지 않게 되면은 이런 부채꼴 모양의 그런 총탄 흔적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뭐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 거리를 지나갔었고 이 자체를 이용했던 하나의 당시 학생으로서 충분히 그건 헬기로 인해서 분명히 여기에 이제 그 기초소사라는 부분을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영화로서 구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지금이야 국가가 관심을 갖는 빅 이슈가 됐지만 영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금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이 장면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영화에서 보이지 않으면 80년 5월이라는 광주 정신 항쟁이라는 부분이 결국 미완으로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이 범죄 집단에 가장 범행은 보이는데 범인이 없는 지금 형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접근하고자 이 발표 명령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결국은 뭐 모든 정치, 시민사회 혹은 영화인들이 좀 해야 될 저는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후반 작업이 시작된 후부터 박기복 감독의 이동은 더 잦아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겠다는 욕심에 발로 뛰는 것이죠. 편집이 끝나고 이제 색 보정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 음악, 녹음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극장으로 이제 거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후반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동안 찾아왔던 숱한 위기들. 하지만 그가 그려내고 싶은 내일의 역사 5.18처럼 박기복 감독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벌써 한 달째 문턱이 닳도록 찾고 있는 편집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편집 잘 되고 있고? 네. 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죠? 아유. 이제 서울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저에게. 네. 일단 저희 작업하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수정할 것만 네.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면.
여기 최준 실장하고 같이 작업할게요. 네, 한번 일단 보고 홈라인을. 임을 위한 행진곡과 금남로 영상이 조우하는 장면. 박 감독이 가장 공을 들이는 하이라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김두산 씨가 고개를 돌리는 게 음악이 선행이 돼서 고개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기점으로 하면 저희가 CG 컷이 5시 18분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 선택이 첫 번째 선택이고, 두 번째 선택은 그냥 고개를 그냥 돌린 상황에서 시계탑에서 5시 18분이 째깍 됐을 때 음악이 나오는 선택. 두 종류인데. 전화 받으면서 그 선행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5시 18분이라 19분은 아닐 거 아닌가. 그렇죠. 18분 좀 살짝 넘어가는 그렇죠. 쪽. 그게 맞을 거야. 첫 번째. 그러시면 저희가 지금 이 고개 돌린 타임 이대로의 그 니무리안 행진곡이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그게 하면 맞아. 맞으시죠? 방금 이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걸로 결정을. 감독님이 처음 컨셉도 그랬고, 그 이제 영원 결혼식에 관련된 것이 세다 보니까 그 감독님이 이제 니무리안 행진곡 자체에 지금까지 나온 그 곡보다는 새롭게 편곡을 하셔서 어떤 그 결혼식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어떤 장통곡에 관한 느낌, 또 아니면 좀 빠른 템포의 락에 대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편곡을 좀 많이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작업들은 이제 음악 감독님이 하시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신념으로 밀어붙인 도전이었습니다. 전일빌딩 헬기 사격, 임을 위한 행진곡, 5.18의 가장 뜨거운 논쟁에 대해 박기복 감독은 늘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왜 지금까지 생명력을 유지한 이유가 뭐였냐는 거죠. 그건 대중성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즐겨 부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그 가치를 왜 부정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영화 시작한 시점도 그랬고, 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목을 붙여야겠다고 했던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대중적으로 오픈시키자. 그리고 판단은 대중한테 맡기자. 과연 이 노래가, 그렇게까지 블랙리스트로, 그동안 많은 정권에서 부르지 못할 정도로까지 왜 그렇게 막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 하나 관객들의 몫으로 보여주자. 이런 생각들이 강했죠. 완성된 영화는 관객이 찾아오는 법이지만 상영 전에는 사람을 찾아가야 진짜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송영길 의원. 저희들이 이제 노래가 이제 그 운동가요가 한 4곡 정도 들어갑니다. 예성강하고 많은 이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이제 그 십자가 4곡이 오리지널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영화하고 다르죠. 송 의원은 영화 소식을 듣고 홍보대사를 자처하며 마음을 모아주었습니다. 정치인 송영길의 시작점이자 신념의 창이었던 5.18. 그것은 비단 송 의원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에 대한 그 부끄러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 아픔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세대 속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원시켜내고 새로운 국가 발전 에너지로 만드는데 이 영화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사람과 세상을 만난다는 것.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면서 참 좋은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아저씨가. 언제 오셨어? 아이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석 달 만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뭉쳤습니다. 후반작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잘 나왔고, 기대가 다들 주변에서 많이 갔는데,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푸짐하게 한 영화 촬영지가 없었대요. 전라도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데 모든 맛집들을 다 많이 다녀서 촬영하면서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오케이 대신 야스입니다. 다시 한번 가게 감독님께서 하시면 다시 한번 가게. 괜찮아. 철호역. 재능 기부와 열정으로 영화를 붙들어준 스태프과 배우들이 참 고맙습니다. 기억이 맞아, 제일 고생 많이 했지. 그 팬티만 입고 거꾸로 매달리면서 고문당한. 책 속에서 봤던 거 말고 실제적으로는 느끼는 게 크게 없었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많이 그런 사건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의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거기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됐기 때문에 좀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제 꿈이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이 영화에 참여한다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었습니다. 그때 그러다가 점점 참여를 하고 캐릭터 분석을 하고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 되게 좀 많이 뭔가 벅차오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5.18이 박 감독에게 선물해준 평생 인연들입니다. 오늘도 다시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야속한 세월은 벌써 37년이나 흘러왔고 떠난 힘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 못다한 말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할까? 이야기꾼으로, 영화 감독으로, 아니 그보다 더 먼저 5.18의 생존자로 그 짐은 참으로 버겁고도 소중합니다. 광주 항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정신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에 하나의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하나의 그 평화의 어떤 가장 저변에 깔리지 않았을까,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런 그 생각에 접근하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다른 영화다, 이제 결이 좀 다르죠. 다르면서도 충분히 관객들한테 광주가 왜 당시에 80년에 저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을까에 그 평화라는 부분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들이 강했죠. 박기복 감독은 말합니다. 다들 힘들었을 텐데 엄살 한번 안 피우고 어떻게 살았어? 5.18을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바친 헌사. 이제 평화가 있는 내일로 가자고 손을 내미는 해원의 영화. 박기복 감독의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